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투자전략팀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 발표드렸던 건 국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글로벌 시장을 말씀드렸다고 하게 되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선진국 주식시장, 즉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가 전망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전에 했던 거하고는 좀 달리 오전은 아웃사이드 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후 제목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내재화된 변화들이 밖으로 좀 표면화되게 되면서 내년에 주식시장의 스타일, 전략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실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 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집권의 1년 차가 된다라고 하죠. 198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집권 1년 차는 10번이 있었습니다. 10번 중에서 8번은 나스닥하고 S&P 500이 상승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80% 이상의 상승 확률을 갖는 게 집권 1년 차가 보여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981년과 그리고 2001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던 1981년 그리고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이벤트 리스크가 있었던 시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집권 1년 차의 평균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나스닥과 S&P 500이 모두 다 10%를 상회했다는 특징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기대감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예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 법인세의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이죠.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인세라든가 세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의 활동 동력이라든가 기업들의 동력 자체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정책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친환경 관련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하고는 좀 달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의 공정성하고 여기에 또 하나 친환경을 강조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지수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미국을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장주를 좀 자세히 뜯어서 나누어서 보게 되면 ESG 지수가 또 따로 있죠.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 지배구조, 사회공헌도가 높은 회사들을 묶어서 기본적으로 지수를 만드는 게 ESG 지수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도가 엄청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이시는 그 그래프처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하고 굉장히 연동성이 강했던 건 미국의 ESG 지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하는 미국의 또 다른 투자 대안 중에 하나는 밖에서 조금 잠재적으로 감춰져 있었던 이런 미국의 ESG 이런 지수들도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다는 특징을 분명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ESG라는 게 꼭 미국만 혼자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ESG 자체는 지수 영향력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대륙 간. 그래서 유럽의 ESG, 미국의 ESG, 그리고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아시아 퍼시픽 ESG 또는 EM ESG도 굉장히 그 가격 지표라든가 이런 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자금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미국뿐만 아니라 내년에 전 세계적인 투자를 하실 때 ESG 지수라든가 이런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미국의 변화는 머니무비 현상과 좀 연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무브 현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그래프 중에 하나가 ETF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ETF 중에서
연한 회색선의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성장주 ETF의 자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그래프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주 ETF에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로 유입이 되고 있을까는 저기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선의 그래프처럼 미국의 다우 운송지수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다우 운송지수 ETF는 분명히 그 성격과 색깔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다우 운송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업종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철도주들이 전체 다우 운송지수의 시가총액의 55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물류 업종들이 30%, 그리고 항공사 해운사들이 나머지 10% 정도 내외를 시가총액 비중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 그래프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시는 파이 그래프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철도 기업인 유니언 퍼시픽이 운송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파이 그래프는 미국의 시가총액 2, 3위를 다투고 있는 철도 기업인 노폭 서던이 운송하고 있는 운송 품목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택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전혀 무관하죠. 컨테이너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화학, 철강 제품 또는 건설 장비, 기계 이런 쪽들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이 다우 운송 지수는 미국의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 지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그 IT주 못지않게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P 500 철도 업종 지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 수익률이 IT라든가 팡 지수 대비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미국의 철도 업종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죠. 특히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의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미국의 그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가 ECRI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주간 경기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는 이미 11주 연속 YOY 기준으로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자들은 미국의 실물 경기가 회복할 거고 그 실물 경기 회복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하면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우 운송지수의 ETF의 강세는 또 다른 시사점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시사점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좀 실물 경기를 잘 반영하는 업종들 중에서 최근에 매출 추정치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잉여현금의 흐름의 추정치, 즉 돈을 벌고 있음의 흐름의 추정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는 테크가 이런 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현금 흐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기 시작한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자본재 업종입니다. 자본재 업종은 기계 업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원자재 업종, 즉 에너지 기업들을 뺀 얘기하는 철강과 화학 업종들, 화학 기업들도 최근에 이익 추정치라든가 이런 쪽들이 개선되고 있는 실물 경기를 대표하는 또 다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쯤 미국 증시를 보실 때 꼭 IT 말고도 이런 업종으로도 관심을 꼭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두 번째 미국 증시를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증시를 볼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은 아무래도 성장주를 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좀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미국의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이 갖고 있었던 유동성 확장 정책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라든가 성장주의 PER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연준이 올해만큼 자산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장주라든가 나스닥이 PER 상승에만 의존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파웰 의장이 내년에는 재정 지출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일례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지수라든가 주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두 개의 기여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치 GDP 성장을 기여도로 나누는 것처럼 주식 역시도 PER의 상승 기여도, 그 EPS의 상승 기여도, 즉 주당 순이익의 상승 기여도로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는 나스닥의 그 수익률을 측정을 할 때 두 개의 기여도를 갖고 측정을 했죠. PER과 EPS.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2020년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의 PER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4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 EPS는
9% 정도 감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30%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됐던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추정치를 보게 되면 그래프가 반대로 되어 있죠. 즉 나스닥의 PER은 올해 대비해서 24% 정도 하락한 29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 EPS는 물론 32% 정도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2 더하기 마이너스 24가 내년에 나스닥이 갖고 있는 기대 수익이기도 합니다. 근데 8%죠. 그러면 성장주의 기대 수익률이 8%라는 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법인세 인상도 하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EPS 증가율이 더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낮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여기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MSCI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수익률, 연간 수익률 격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올해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3,700bp를 아웃퍼폼했습니다. 1998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내년에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제한적이고 성장주의 PER이 상승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성장주는 무차별한 상승을 올해처럼 보이긴 어렵고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그 성장주 중에서도 핀셋을 꼽듯이 핀셋으로 종목을 꼽듯 하는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겠죠. 양적 성장이 이제부터 질적 성장으로 변환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거에 그 2000년대 초반쯤에 있었던 IT 닷컴 버블이라고 불리우던 그 시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주도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존속했던 주도주가 오라클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오라클이 다른 성장주하고 달랐던 점은 수익성의 지표, 즉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꾸준히 높아졌다는 특징을 분명히 오른쪽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양적 성장의 지표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갈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애플의 사례가 보여준 이런 데이터처럼 실제로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바뀔 때 수익성, 즉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을 볼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주를 차별화시키실 때 이제부터는 이런 변수들이 필요할 거고 제가 사례로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있는 기업들은 올해 미국의 나스닥 안에서 성장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여기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출이 여전히 내년에도 두 자릿대 증가율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고 영업이익률은 보이시는 것처럼 꾸준히 높아지는 기업들이죠. 내년까지도 높아지게 됩니다. 보이시는 FSR이라고 불리우는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 비율 자체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더 높아지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마도 성장주 안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갖고 조금 더 주도주의 역할을 오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보이시는 페이팔홀딩스라든가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니까 성장주를 좀 차별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선진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전략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